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정말 안동, 영주 터가 두세긴 두세인 모양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주 중앙정치에 안동 사람으로서 중앙정치에 가가지고 아주 한 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칼이든 나쁜 칼이든 자관 한 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일들이 제모든 파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 상당히 지금 고향 사람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왜 저런 일을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교 논평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은 재무덤 제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요지로 이런 내용을 요지로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재무덤을 파는 그런 모양새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이재명 사당 개인 사당화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공천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내 비주류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원로들도 공개적으로 분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재명의 친문학살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격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대표는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실 공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도망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증발돼 버렸어요. 사람이 증발돼 버렸어. 귀신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원로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분노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 철회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의 지형도에 큰 변화가 뒤따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는고? 국민의힘이 뒤에서 웃고 앉았겠지. 민주당의 원로인 전직 국무총리와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이 오늘 회동한 후에 비명행사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비판하면서 총선 선대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몰래라 이러면은 좋아할 사람은 국민의힘이다. 김부겸 전 총리, 문희상, 임채정, 김은기 전 국회의장은 오늘 회동한 후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고 공천의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하면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 이들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도부를 직격을 했습니다만은 뭐 꿈쩍을 해야 말이 효과가 있는 거지. 김 전 총리는 지금처럼 공천 과정에서 당이 4번 오열되고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되면 국민의 마음도 잃게 된다. 이거 뭐 알 바 없는 것 같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은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직 원로들은 또 특히 선대위에 대한 불참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 하는 것은 이분들의 희망사항이지 이재명이 좋아할란지 나빠할란지는 이재명만이 아는 거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은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경고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천 관리를 거듭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정세균 총리는 그간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동성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수락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대위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요. 김부겸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총선 지원을 거부할 경우에 파장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직 총리들과 전직 국회의장의 회동은 이 대표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회동에서 김부겸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사당화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이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원로들이 민주당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비토로 받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 대표로부터 학살 수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친문 세력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게 되면은, 물론 현 시점에서 아직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180여석이 되던 것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오늘 민주당 원로들이 직접 움직임에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 내전 상태로 돌입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부겸, 정세균,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등 전직 국무총리 이 두 사람하고 또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 세 사람, 이 다섯 사람은 모두 민주당의 정통 계보를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온화한 성품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처럼 행동에 나설 그런 결심을 한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갈 때까지 다 왔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만큼 이 대표의 공천농단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또 바로잡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원로들이 일제히 비명학살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불공정 공천을 규탄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두 토막이 날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원로들이 전면에 나선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요.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자신이, 그러니까 트위터입니다만은 무슨 계정에서 이준석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 이런 데에다가 해시태그가 달린 글에다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좋아요를. 그 직후에 고양이가 눌렸다, 뭐 그 집에 고양이도 있나? 개미 기는 건 아는데 고양이 못 봤나? 그 실수, 좋아요 누르는 실수를 고양이가 했다 그래. 아이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지. 그건 뭘 고양이인데, 고양이 명예훼손이야.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어요? 지손으로 해놓고는 고양이 핑계 대가지고 고양이 명예훼손하고 앉았어. 문 대통령, 고양이 명예훼손하면 안 되지. 자신의 최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컷오프되는 등 수족 같은 친문 의원들이 대거 학살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몰아내는 등 이 대표는 노골적으로 친문 학살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이 판에 아무리 개파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는 하지만은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만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듬이 가지고 볼때일 때릴 거야. 지금 문 일파들의 컷오프 대상에 오른 친문 의원들이 연일 회동을 갖고 이 대표에 대한 사천, 사당화, 백지 선언을, 백지 요구를 해봐도 이재명은 이미 아마 마음을 정한 사람인데 갈 판이야. 마이웨이! 이재명의 마이웨이! 아마 많이 왔어요. 이제는 지금 와가지고 되돌린다 그래도 별로 효과도 별로 없어. 총선 이거 개인 사당화로 가는 것을 막고 기자회견을 검토하는 등
이 검토할 단계가 아니야.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친문 진영의 집단 탈당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빨리 탈당해가지고 이낙연하고 빨리 지금 이 정비를 하는 게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지 뭘 꾸물거려. 친문계 좌장으로 통하던 홍영표 의원을 주축으로 일부 친문계 의원들은 서울 모처에 만나가지고 비공개 만찬을 했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는데, 이게 성토로 끝나서는 아무 효과가 없지. 이 비공개 만찬에 대해서는 친문계가 집단 행동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친문계 집단 탈당이에요. 집단 탈당. 지금 제일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은 이거고, 밖에 있는 사람이 친문계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밖에 있는 사람도 친문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불러.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친문계의 탈당, 집단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친문계가 만약에 대거로 탈당한다면 민주당은 지금 본당 참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특히 홍영표 의원 등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비례축가에 접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할 때가 아니야. 빨리 해. 그래서 집단 탈당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문재인 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철이, 최재성 등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들이 일제히 나서서 이재명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말로 폭격 아무리 해봐라 그게 꼼짝이나 하는가. 이철이 전 정무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출연해가지고 공천의 잡음이 적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공천은 지금 거의 난장판 수준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폭격해. 말 폭격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 빨리 대거 탈당해가지고 이낙연이 내가 붙는 게 제일 큰 폭격이지. 이철이 전 수석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그런 말은 뭐 100번에 와야 필요도 없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는 맞는 얘기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주니 많이 하면 이런 공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총선 참패를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성 정무수석도 오늘 불교 방송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지는 공천이다. 지는 공천이야. 지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지는 공천이다. 패천이다. 혹은 또 죽은 공천이다. 죽을 사자 사천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에게는 별로 효과가 되는 얘기들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민주당 위선정당에서 지금 한 15석 내지 17석 정도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박살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위선정당의 비례대표 문제도 해결하는 거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없고, 지금 통진단 후신인 진보당 비례대표 합해가지고 3석 이상이 지금 얘기되고 있고, 과격 성향의 시민단체도 2석 이상 의석을 가져갈 것 같으면은 이 국회가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도 아주 난장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얼마나 자력으로는 스스로는 단 한 석도 확보할 수 없는 이런 친북, 종북 이런 정당이,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을 숙주, 민주당을 발판으로 무대기로 원내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민주당의 책임 아니야? 에? 민주당과 이재명은 또다시 친북, 종북 세력이 원내에 진입하는 그런 숙주 정당을 자처하고 나서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이 비례대표 우리 국민들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할당했으니까 이들이 원내 진입에 되는 거는 현실적이지만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표 행사뿐이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정신 바짝 차리고 단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이 보수 진영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나쁜 행동 하나하나는
이재명 자신이 자신의 묘를 파고 있는, 무덤을 파고 있는 그런 꼴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평을 드렸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아직도 제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좀 눌러주고 나가십시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